여러분, 가계부채 진짜 크게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정부도 연일 가계부채를 두고 걱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경제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지금 골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의 어떤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게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 매일경제가 이게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가계대출을 엄청나게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정책 실패 때문에 특히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그야말로 가계대출은 폭증했습니다. 부동산대로 25번의 정책을 내놨습니다마는 대출은 폭증했죠. 여기다가 소득주도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니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지만 자영업에서 일하던 많은 종사자들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일단 대출 받아서 버티자.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오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8% 늘어나다가 2019년에는 4.1%까지 줄어들더니 이게 가계대출 증가율이 쭉쭉쭉 늘어나서 2020년 들어와서는 8%, 8.5%가 올 1월입니다. 올 2월도 8.5%입니다. 이게 전금융권입니다. 전금융권.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4%, 그러니까 2019년과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2019년과 같이 만들겠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이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빚투, 빚내서 주식 투자하면서 이 가계대출이 늘기도 했지만 먹고 살 게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이들 교육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상당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대로 낮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부터 먼저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닥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서민계층, 자영업자 계층, 영세 중소기업 계층, 여기가 이제 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요, 이제는 대출 받을 기회조차 상실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까지. 그러니까 정부도 가계부채가 다급했겠죠. 다급하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계부채가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출 늘어나는 거 보세요. 지금 월별로 늘어나는 것도 대출이 이게 은행권입니다. 은행권 하면 5대 시중은행을 말하거든요. 5대 시중은행을 말하는데 5대 시중은행에
대출을 늘리는 것들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늘지만 기타 대출도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12월만 하더라도 6조 7천억 원이었고요. 올 1월에도 7조 6천억 원, 2월에도 6조 7천억 원이었어요. 3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은행권만 말하는 거거든요. 5대 시중은행. 여기서 전체 가계대출로 가게 되면 더 많이 폭증하고 있는 거죠. 이금융권, 대부업체, 심지어는 카드론 업체까지 가면 대출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요, 결국 가계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보세요. 1276조가 가계대출이에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여기에다가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이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2020년까지 755조 1천억 원이거든요. 755조 1천억 원. 물론 이 755조 자영업자 대출에는 가계대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726조의 일부분이 자영업자가 낸 가계대출이란 뜻이죠. 전체를 다 합치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GDP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GDP. 2020년에 대한민국의 GDP는요. 1924조입니다. 1924조. 그런데 가계부채 비율을 보니까 2020년 2분기까지 98.6%란 말입니다. 그러면 1900조가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가계부채가. 가계부채는 개인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거의 GDP만큼 왔다는 겁니다. GDP라는 게 국내 총 생산액을 말하잖아요.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이게 1924조입니다. 근데 그 1924조만큼 가계부채가 많아졌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1년 동안 생산해서 빚을 갚아도 모자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지금 98.6이면 선진국도 75.3밖에 안 되고요. 전 세계 평균이 63.7밖에 안 됩니다. 신흥국은 45.2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높죠. 이 월등하게 높은 게 사실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GDP의 80%가 넘어서면요. 빚을 갚느라고 소비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올해는 작년에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을 집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가 보복 소비로 좀 일어나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세는 가져갈 수 있지만 과연 내년에 가서 집단 면역이 됐을 때 우리의 어떤 소비 여력이 있을까? 이것은요. 가계부채 비중을 보면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 내수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가계대출은 그 어느 때보다가 우리 경제에는 큰 내관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돈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출을 줄이면 절반으로 줄이면 돈 없는 사람은 돈도 못 빌린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어떤 경기 침체, 경제 침체는 지금 올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년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돼요. 무엇보다 문제는요. 이 가계대출이 왜 늘었느냐의 문제잖아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4%를 낮춘다는 것은요. 일률적인 규제는 없는 사람에게는 독이 되거든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요. 뭔가 차별화된 규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차별화된 규제가. 어쨌든 가계대출이 내년부터는 반토막으로 줄여진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씩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